동규가 원스타 아들입니까? 이럴 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면회실 창백하게 식은 불빛 아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동규, 10kg나 빠진 몸, 피멍이 남은 눈과 2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춘장을 보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아들조차 제게 힘없이 고개만 떨궜습니다. 군인의 아이도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 비닐백 속에 아직 따뜻한 계란말이, 냄새만 공허하게 감돕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순간 제 안에서 멈칫거리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끝까지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족과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서울 은평구 한 여자의 고단한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새벽 6시부터 시작된 하루가 벌써 12시간째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김미숙은 늘 같은 인사를 반복합니다. 49세, 20년 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자. 피곤한 어깨를 한번 돌리며 다음 손님을 맞이합니다.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바코드를 찍는 손끝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라면, 계란, 우유, 생활의 무게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동네 사람들의 장보는 패턴까지 다 외워버린 지 오래죠. 저녁 8시, 마침내 계산대, 불이 꺼집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규야, 엄마다. 엄마, 드디어 입대 날짜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랑스럽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해요. 언제야? 많이 무섭지 않니? 3월 5일이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나라 지키러 가는 건데. 목소리에 담긴 당당함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져와요. 20년 동안 제품에서만 자란 아이가 이제 떠난다니. 우리 동규가 정말 컸구나.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트 앞 가로등 아래 혼자 남겨진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자랑스럽다는 마음과 외로움이 동시에 밀려와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아들 없는 집이 얼마나 조용할지 상상만 해도 막막해져요. 며칠 뒤 동규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진동이 울리자마자 달려나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동규야. 어떠니? 힘들지 않고? 엄마, 괜찮아요. 여기 밥도 맛있고 손님들도 친절해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해 보였거든요. 일주일 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사격 훈련했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정말? 우리 동규 잘했네. 매주 한 번씩 규칙적으로 안부 전화가 이어졌어요. 그때마다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간격이 점점 길어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게 열흘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으로. 어느 날 밤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규야? 엄마야, 왜 이렇게 전화가 뜸했니? 아, 엄마, 그냥 바빠서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씩씩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짧은 대답들만 이어졌습니다. 평소 수다쟁이던 아들이 이렇게 말수가 적을 리 없는데 며칠 후 또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 좀 바빠서 일찍 끊을게요. 잠깐만 동규야. 엄마랑 좀 더 얘기하자. 다음에 해요. 안녕히 계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분명 처음엔 그렇게 밝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전화해서 부담스러웠나?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손님들에게 계산해드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동규 생각뿐. 동료가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엄마,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피로감이 목소리에 스며 있다는 걸. 동규야,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다 말해도 돼. 괜찮다고요.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잘 적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적응 중이라니?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아들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뒤 동규가 면회 날짜를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면회 가능해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갈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오시면 돼요. 통화는 금세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뭐 해줄까 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면회 전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준비했어요. 동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 우리 동규 많이 먹어야지. 양파를 썰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란도 6개나 준비했어요.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만들어야죠.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밥도 새로 지었습니다. 동규 입맛에 맞게 간도 여러 번 봤어요. 이 정도면 맛있겠지?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찌개는 국물이 흐르지 않게 따로 용기에, 계란말이는 예쁘게 모양도 잡아서요. 밥도 따뜻할 때 먹으라고 보온 용기에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가방에 챙겨 넣으며 흐뭇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에도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시락이 흔들릴까 봐서요. 2시간이나 걸리는데 괜찮을까? 창밖 풍경을 보며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도 함께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서류를 작성하고 순서를 기다렸어요. 동규야, 엄마 왔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방 속 도시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동규 병사면회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만 계속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가방 속 도시락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부대 사정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벌써 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환한 표정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기실 의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발요. 아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걸려서 온 길인데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당직병은 전화를 받으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조금만 더라는 말만 했어요. 도시락이 완전히 식어버린 지금 무력감만 커져갔습니다. 다른 면회객 한 분이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네요. 그 뒤로도 계속 한 분, 두 분씩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저만 여전히 여기 앉아 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왜 저만 못 들어가나요? 당직병에게 다가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순조롭게 들어가셨는데 말이에요. 이미 부대에 연락했으니 더 기다리세요. 퉁명스럽기 그지없는 말투였습니다. 연락했다는 게 대체 언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규정이니까 따라주세요. 그게 싫으시면 돌아가세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귀찮은 존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아들 얼굴만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당직병은 이미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다른 분들도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동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손에 든 도시락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무덤덤한 말투였습니다. 문제란요?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직병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언제 다시 올 수 있나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일주일이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2시간 걸려왔는데요. 다른 면회객들은 멀쩡히 들어가는데 왜 저만.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기실을 나왔어요. 부대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계속 맺혔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간신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도시락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아직도 은은하게 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계란말이도 있었고요. 동규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혼잣말이 목 끝에서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지만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 음식들은 누가 먹게 될까요? 혼자서 다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동규 생각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계산대 앞 손님들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죠.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다시 도시락을 쌌어요. 동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달걀 후라이. 이번엔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야. 혼잣말하며 반찬통을 닦았습니다. 2시간 거리에 부대 앞에 도착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당직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규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네며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하지만 당직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도 면회 안 됩니다. 네? 왜 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그럼 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러시면 아드님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분명히. 무슨 뜻이에요? 부대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니요. 제발 한 번만. 안 된다니까요. 그만 가세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도시락 가방을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부대 밖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시락을 열어봤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일주일 후 다시 부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꼭 동규를 만나야 한다는 각오로요. 면회실 앞에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젊은 아내들, 나이든 부모님들 모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박상병이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정말 꼭 면회하게 해주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제게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해력이 부족하시네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을.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고집 부리세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봤어요. 젊은 아내 한 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창피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곤란해져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분 뭔 일이래요? 아들이 뭘 잘못했나 봐요. 부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부대 정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제 아들이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당직병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분 또 왔네요. 아까 거절당한 분 아니에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분만요. 정말 5분만. 아들 얼굴만 보고 갈게요. 무릎까지 꿇을 뻔했어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런, 저분 정말 안 됐네. 창피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동규를 생각하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어머니 마음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숙 씨, 들어가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3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걸음을 옮겼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얘야,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는 정말 동규일까요? 20일 전 입대할 때에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고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움푹 패인 볼. 얘야, 이게 무슨...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kg은 좋게 빠진 것 같은 모습. 입대 전 75kg이던 몸무게가 이렇게까지. 엄마, 왔구나.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어요. 예전처럼 엄마라고 밝게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응, 잘 먹고 있어. 하지만 그 야윈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을 뻗어 아이볼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투명한 아크릴판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동규야? 정말 괜찮은 거야?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불안한 시선, 마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규의 왼쪽 눈가에 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했어요. 며칠은 지난 듯한 색깔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을 텐데. 동규야, 이 멍은 뭐야? 급하게 물어보니 동규가 움찔했습니다. 아, 이거요? 훈련 중에.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살짝 돌려요. 시선을 피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에 어떻게 된 거야?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동규가 손목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손목도 다친 거야? 어디 보자.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봤어요. 소매 사이로 비친 손목에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새빨간 자국들이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이게 다 뭐야? 훈련이 이렇게 거칠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규의 눈빛이 계속 문 쪽을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그 불안한 시선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동규야, 엄마한테 정말 이야기해. 훈련이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다들 그래요.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20년을 키운 내 아이의 표정을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엄마,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갑자기 재촉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동규의 시선이 또다시 문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얘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그래? 이제 그만 가세요. 정말 괜찮아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손이 계속 움찔거렸어요. 엄마가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시잖아요.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문 쪽을 힐끗 또 힐끗. 동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동규야, 뭔가 있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동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 가주세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알겠어. 얘야. 엄마가 갈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러 왔는데 아들이 저를 보내려 하다니. 고마워요, 엄마. 그제야 동규의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 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일어서는 제 등 뒤로 동규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깊고 절망적인 한숨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동규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화장실 표시판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칸막이 너머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규 그 새끼 어머니 왔다며? 또 울면서 매달리겠네. 개웃기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 제발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오늘은 조용히 갔네. 다행이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들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면회 끝났으니까 이제 또 시작이지 뭐.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동규가 왜 그렇게 초조해했는지, 왜 자꾸 저를 보내려 했는지, 면회가 끝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이 제 새끼가 그런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니. 동규야, 엄마가 몰랐어. 휴지로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선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난 저는 다시 면회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면회실 입구에 다가서자 당직병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면회는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엔 조금 전과는 다른 강압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제발요. 우리 동규 한 번만 더. 규정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팔을 뻗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이면 뭐든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면회객들한테 방해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동규가 왜 그렇게 됐는지만 말해주세요. 그런 건 저희가 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마치 저를 골칫거리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제발. 엄마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한 걸음 더 다가와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동규의 상처투성이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규의 멍든 얼굴, 그 긴 손목,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요. 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이 폭발했어요. 상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번이나 와서 애원했는데 왜 못 보게 했어요? 왜? 다른 면회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아들이 뭔 일 당한 거 아니야? 10kg나 빠진 우리 동규가 손목에 상처까지 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서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대요?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망가뜨려놨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복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상병이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멀리서 위험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상병이 벌떡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긴장한 채 뒤로 물러섰어요. 제 복어깨에 반짝이는 별 하나. 원스타 일성준장이었습니다. 키 큰 체구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어요. 춘장님, 죄송합니다.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준장이 천천히 미숙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날카롭지만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부인,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준장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2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여기에 말이 목 끝에서 막혔습니다. 준장 역시 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수가, 당신이 여기 왜? 믿을 수 없다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챘어요. 웅성웅성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분들이 아는 사이인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차갑게 내뱉은 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수가,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직병이 눈치를 보며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분노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일단 제 사무실로 오시죠.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라가 가족보다 소중한 거군요. 그때 던졌던 말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이쪽으로. 조용히 손짓하며 앞장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런 건가요?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준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그대로였어요. 복도 끝 사무실 문 앞에서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문패에는 최준호 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돌아보는 순간 눈빛이 마주쳤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미수가,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날 다신 보지 말자고 했던 그 사람.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스타까지 달았네요. 쓸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그가 원하던 걸 다 이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규, 내 아들 동규는 괜찮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20년 전의 감정보다도
지금은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그제야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동규가 정말 많이 아파 보여요. 동규가 내 관할 부대에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3번이나 면회를 거절당했어요. 겨우 만났는데 멍투성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던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정말이야? 확실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맞아서 왔다고요. 동규가 내 아들이 여기 있었다니. 그가 고개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몰랐어. 서류철을 뒤적이는 그의 손길이 급해졌어요. 이름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규. 여기 있네. 이게 정말. 당신이 여기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른 부대로 보냈을 거예요.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면회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아니, 우리 아들을. 말끝을 흐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라가 우선이니까 아들은 그냥 병사 중 하나일 뿐이겠죠.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그가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이런 일이.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괴로움이 느껴졌어요. 동규가 정말 많이 다쳤어. 10kg는 빠진 것 같고 눈가에 멍, 손목에 상처. 이 부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20년 동안. 정말 미안해, 미수가.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거죠?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인사과장, 지금 즉시 김동규 입영 관련 모든 자료를 가져와. 전화를 끊고 나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해. 미숙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인사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준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준호가 파일을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복무평가서에는 성실, 모범이라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의무실 방문 기록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타박상, 찰과상이 이렇게 많아?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아, 이건 저도 처음 보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면회 방해 사유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동규가 정말 준호가 즉시 다른 내선을 눌렀습니다. 보급 담당관, 삼중대 최근 3개월 사건 사고 보고서 전부 가져와. 그리고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의무대장 김동규 입영 치료 기록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 연달아 걸려오는 보고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타박상과 멍이 지속적으로 발견됨.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상. 준호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는 거군. 마지막 보고서를 덮으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막았던 거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들을 괴롭히고 그 증거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와의 만남까지 차단했던 것.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 부대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 2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바람에 날릴 듯 흩어졌어요.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내가. 주먹을 쥔 채 벽을 응시했습니다. 준호 씨, 너무 성급하게. 미숙이 말리려 했지만 준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가 군모를 집어들며 돌아섰습니다. 내 아들이 내 관할 부대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간 나라를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사무실 문을 열며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부하 장교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뒤따라 나오며 불안해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할 때가 온 거야.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군 간부용 주차장에서 관용차 열쇠를 거머쥐었어요. 엔진 시동을 걸며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 후회와 지금 아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번엔 지켜내겠어. 차가 부대 정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관용차가 부대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경비병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원스타 차량입니다. 급히 경례를 올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자 부대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준장님 오신다. 갑작스럽게 왜?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이 허둥지둥 정렬했습니다. 준호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라니. 부대장인 중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준장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예고 없는 점검이 더 정확하지 않나? 냉정한 한마디에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안내했습니다. 부사관들도 복도 양쪽에 차렷 자세로 섰어요. 야! 누구 없나? 준장님께 커피 좀 내와.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병사가 급히 뛰어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병사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예감이 스쳤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을 비비며 앞장서는 중위.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이미 커피를 타러 간 그 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병사가 쟁반에 커피를 올려들고 왔어요. 준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젖병을 달라고 보채던 그 목소리, 아빠라고 처음 불렀던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는 병사, 야윈 얼굴, 깊어진 눈가. 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미는 아들.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20년, 이렇게 컸구나. 아들도 천천히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병사 김동규, 왜 그래? 상황을 모르는 중이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20년간 하지 못했던 포옹. 아버지? 아들의 몸이 굳어졌다가 천천히 힘을 뺐습니다. 예, 아버지요. 이게 무슨...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부사관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아들의 어깨가 아들거렸어요. 그 야윈 몸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20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라는 호칭.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중위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서 뭘 당했는지 다 알고 있다. 아들을 아는 채로 중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중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중위를 응시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더욱 무서웠어요. 준장님, 저는... 말하지 마라.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동규야, 아버지 차에 타자. 아버지와 할 얘기가 있다. 관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 차창 밖으로 부대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동규야, 아버지가 왜 너희 곁을 떠났는지 알고 있니? 엄마가 아버지는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다. 아버지는 항상 나라를 가족보다 우선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도 그게 잘못이었다. 태어났을 때요.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버지는 비상소집으로 부대에 가야 했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보다 국가 임무가 우선이었죠. 동규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누적된 상처와 외로움. 결국
내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했지. 나라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 믿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해치고 있었구나. 아버지,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규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20년 공백을 메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더니 부대 정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원스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초병들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당장 전 부대원 운동장 집합.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10분도 안 되어 300여 명이 운동장에 도열했습니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서자 정막이 흘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부대 전체를 훑었습니다. 김동규 일병. 앞으로 나와. 동규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멍든 얼굴과 상처투성이 손목이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 정신입니까?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울렸어요. 후임을 보호해야 할 선임이 가혹행위를.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마저 방해해서 어머니 마음을 짓밟았습니까? 당직병 박상병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순간 운동장에 서 있던 모든 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동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헌병들이 달려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혹행위 가해자들 즉시 영창 수감하라. 운동장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선임병들이 하나둘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규를 괴롭혔던 2등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상병, 앞으로 나와라. 당직병 박상병이 다리를 떨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간인 모독, 직권남용 혐의로 군사법정 회부한다. 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박상병을 준호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이미 늦었다. 헌병들이 박상병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춘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규하는 목소리가 운동장에 메아리쳤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군인 정신을 망각한 자들에게 자비는 없다. 미숙이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가해자들이 모두 끌려간 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병사들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준호가 동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 숨막히는 정적이 깨졌습니다. 준호가 부대장 중위를 향해 돌아섰어요. 춘장님, 저는 변명은 필요 없다. 차가운 목소리가 중위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부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고?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병영대 가혹행위를 방치한 책임 어떻게 질 것인가? 특히 민간인 면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중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국방부의 특별감사반 파견을 요청한다. 전 부대원 대상 3일간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목소리 하나하나가 명령이었습니다. 외부 감사관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병영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라.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전엔 가족보다 나라를 택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중위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운동장에 선 모든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봤어요. 권위와 정의가 무엇인지 그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든 채 운동장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목소리가 운동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군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미숙이 뒤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의 면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잠깐 숨을 고르더니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역 문화를 전면 개선하겠다. 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는 병사의 권리다.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동규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회는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역 내 괴롭힘은 즉시 신고 체계를 만들겠다. 미숙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도 하다. 동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모두 명심하라.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운동장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부대 전체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수가 동규와 함께 식사라도 할까?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을까요? 동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엄마, 괜찮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부대 근처 한적한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어색함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뭘 먹고 싶니? 아무거나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에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동규야, 많이 먹어. 살도 빠지고. 어머니의 손길이 동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동규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꿈꿔왔지만 현실이 되리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2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구나. 엄마가 아버지 몫까지 다 해주셨어요. 미숙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에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혼자 키우면서 참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어, 정말. 동규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웃음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어요. 20년의 상처, 원망, 서운함까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조금씩요. 동규의 손이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부대 대강당에는 시상식을 위한 깔끔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관객석 맨 앞줄, 미숙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동규가 정말 표창을 받는다니. 두 손을 꽉 모으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잘 키워서 그래.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키우면서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무대 위로 모범 병사들이 한 명씩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김동규 병장. 동규가 단정한 군복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가 한결 넓어 보이고 표정도 당당했어요. 저게 우리 아이가 맞나요? 3개월 전 야위고 불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가 시상대로 올라갔어요. 모범병사 김동규 병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준호가 동규에게 표창장을 건네는 순간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축하한다, 아들. 마지막 아들이라는 단어에 관객석이 잠시 술렁였어요. 이제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불의에 맞서는 것입니다. 마이크 앞에선 준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때론 그 용기가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이들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동규가 무대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모든 아픔이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부대 앞 작은 정원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 서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잡았어요. 이런 사진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20년 만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사진을 받아든 미숙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사진 속 동규는
훈장을 달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요. 이제 진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우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 사람이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이 길어졌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미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그의 다짐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다시 쌓아가면 되겠죠. 사진 속 가족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동규가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규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미소였지만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의 웃음은 지난 몇 달간의 아픔을 모두 씻어내는 듯했어요. 미숙과 준호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규의 웃음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맑고 청량한 20살 청년다운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네. 동규의 환한 미소가 카메라 앞에 선명히 담겼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동규가 두 팔을 활짝 벌려 하늘을 향해 기지개를 켰어요. 그 모습이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모든 걸 이겨낸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